정말입니다. 헤드헌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경력이요? 전혀 필요 없어요. 관련된 자격증이요? HR에 관련된 자격증, 인증 자격증들이 있지만 하등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서치폼 들어가서 일하면 돼요. 그만큼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게 이 헤드헌터라는 직업입니다. 헤드헌터에게 필요한 건요, 노트북이나 컴퓨터 한 대와 전화기, 그리고 이 입입니다. 헤드헌터는 어떠한 장벽도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 중에서는요, 연간 수억 원대의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몇 개월 하다가 나 이거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는 헤드헌터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고수익도 기대가 되지만 함부로 했다가는 정말로 큰 코 다치는 직업이 이 헤드헌터라는 직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헤드헌터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 점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몇 개월, 아니 한 달만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랜서직입니다. 기본급이 0원이에요. 자신이 이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자신의 수입은 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직을 누가 도와줄까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본인이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됩니다. 채용사를 소통을 해야 되고 지원자를 직접 구해야 되고요. 프로세스를 본인이 직접 도와줘야 하고 A부터 Z까지 혼자서 다 해야 합니다. 물론 아예 경험이 전무한 헤드헌터들은 선배 헤드헌터들이 가지고 있는 채용사의 포지션을 활용을 해서 지원자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지만 이 또한 쉽지가 않나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영업직 사원에 대한 포지션이 열렸어요. 그럼 그 포지션에 대한 자격 요건과 필수 사항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필수 사항들에 맞는 사람들을 구해야 됩니다. 어디서 구하느냐? 사람인, 잡코리아, 링크드인 같은 잡 플랫폼에서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구하게 됐을 때 한 5명 정도만 제안을 해도 받아들일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의 포지션에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까지도 소통을 하고 메일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할애하는 리소스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렵사리 지원자를 구했고 그 지원자의 이력서를 접수했다고 칠게요. 그럼 다 합격이 되나요? 아니죠. 보통은 서류 단계에서 탈락이 되거나 서류 단계에서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그럼 이 하나의 과정 모든 것을 지원자를 섭외하고 그 지원자와 소통을 하고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보는 과정, 이 과정이 시간이 상당히 들어요.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을 해볼게요. 지원자를 구했어요. 그럼 서류 검토를 하겠죠? 짧게는 1주, 길게는 3주입니다. 그리고 면접 과정도 보통 이 정도는 걸려요. 서류 과정부터 합격까지 총 프로세스가 적어도 한 달, 길게는 2달까지도 걸립니다.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봤어요. 그럼 이때까지 수입이 벌릴 수 있는 구조일까요? 아닌 거죠. 이 사람이 합격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한 명만 지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합격하리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맨 처음에 헤드헌터 하시는 분들은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력서를 보는 인사이트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채용사가 희망하는 지원자의 역량을 매칭하는 역량도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치가 낮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을 수익도 없이 기다려야 한다. 정말 막막한 거죠. 자, 이번에는 정말로 어울리는 지원자를 구했고 연봉 협상까지 딱 왔어요. 근데 연봉 협상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돼버릴까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또 새로운 후보자를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힘든 과정을 또 겪어야 되는 겁니다. 연봉 협상도 잘 이루어졌다고 칠게요. 그러고 나서 입사일이 결정해요. 보통은요, 입사를 바로 하지 않고 약 2주에서 보통 한 달 정도의 텀을 둡니다. 이거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돈은 언제 들어올까요? 입사를 하고 나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2달 정도 걸려서 채용 프로세스 거치고 입사 일정까지 한 달 걸리고, 그러고 나서 석 달간 열심히 일해야 그 다음에 한 건에 대한 비용이 들어오는 겁니다. 채용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또 달라요. 채용사가 입사를 하고 나서 한 달 이후에 주겠다고 하는 채용사들도 있고, 이 사람이 퇴사를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린 수습기간 끝나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드물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원자 구해서 합격까지 하고 돈을 받기까지가 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돈을 받았다 칠게요. 하지만 그 돈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헤드헌터는요, 연봉에 비례한 수수료율에 따라서 돈이 들어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입사를 도와준 지원자의 연봉이 5천만 원이고 그 수수료율이 20%라 치면은 내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1,000만 원 너무 많은 돈이기 때문에 너무 좋죠. 하지만 모든 포지션의 연봉이 5천만 원, 1억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다 연봉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주니어부터 시니어까지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을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지원자의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헤드헌터의 수입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서 성사를 이뤘다 하더라도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렇게 간극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헌터의 수익 구조가 프리랜서 기본급 0원이기 때문에 정말 많게는 수억 원의 수익도 낼 수도 있지만 몇 달 죽어라 고생을 해도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매달마다 월급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낮다고 정말 쉽게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몇 개월 만에 깡통 차서 나가버리는 헤드헌터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고수익을 생각하고 헤드헌터를 도전을 하셨다면 진지하게 헤드헌터에 대한 소양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요, 이 헤드헌터의 생리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그리고 자신이 차근차근히 레벨을 쌓아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고, 조급하지 않은 마인드로 하셔야 이 프리랜서 기본급 영원의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